안녕하세요. 오늘 교정진료 사고로 의뢰된 환자의 증례 분석에 대해 설명할 황충주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교정진료 사고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진료 사고로 난 증례, 또 증례를 분석하고 또 예방을 위한 대책을 위해서 대책에 대한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은 2021년 9월 넷플릭스가 공개한 우리나라 드라마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아직도 그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6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고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파리의 알렉산드리 12번가에 가면 오징어 게임 체험관을 개장하였고 딱지, 유리기술 등의 소품을 배치하고 달고나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뛰어넘었는지 3,000명 이상이 골목을 2번이나 꺾은 대기줄이 끝없이 이어졌고 대기자 수도 아직 많다고 합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의 인기는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K-팝이었고 요새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화장술이나 화장품은 한류 문화를 만드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닮고 싶고 또 예뻐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K-뷰티 엑스포가 서울에서 10월 초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의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치료나 연수를 받고자 찾아오고 있습니다. 치료도 받고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치료뿐 아니라 병원 시설이나 경영, 서비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 국제의료사업 박람회도 최근 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환자에게 위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위 환자에게 갑상선 수술을 하는 등 황당한 일이 우리나라 병원에서 드물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절절된 갑상선 환자는 평생 소식하고 살아야 하고 갑상선 제거 위암 환자는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치과 치료도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만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발치지만 오발치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치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의료사고의 개념이 어렵게 들리지만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교통사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통사고는 차가 운행되는 모든 장소에서 차끼리 또는 사람과 차, 자전거 등 모든 타는 것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지칭합니다. 의료사고란 의료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진단, 검사, 치료 등의 의료인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예기치 않은 악결과가 나타난 경우를 의료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의료사고와 비슷한 용어 중에는 의료과실, 의료분쟁, 의료소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의료과오란 치료 시 과실에 의한 의료행위로 사망, 사해, 치료 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 안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의료 분쟁은 의료 종사자의 잘못된 의료 과실이라는 전제하에 의료인 측과 환자 측 상호 간의 다툼이 제기되어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의료소송이란 의사의 과실 책임 유무를 따져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이나 업무상 과실 시사상죄를 다루는 형사소송, 의료법 위반을 다루는 행정소송이 의료소송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의료소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정진료사고라는 것은 교정치료 시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를 지칭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증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교정진료 사고에 관심도 없고 그런 얘기만 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워낙 실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케이스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 환자는 상악 전도를 주소로 상악 제1소고체 발치 후 고중성 장치로 2년 7개월 동안 치료받은 남자 환자입니다. 21세에 본병원에 내원했을 때 교합이 맞지 않고 악화적 통증을 갖고 내원하였습니다.
구강내 사진을 보시면 상악 교합면에서 보면 치아별이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좌우측 구치부는 교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치료해준 담당 치과 의사는 교정 치료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교합이 잘 맞을 것이라고 했지만 치료가 끝나고 거의 1년이 돼가지만 구치부가 맞지 않아 식사하기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AMB가 6.9도, 그 상악 전치부하고 SN이 이루는 각도가 84.2도, IMP는 76.4도로 골격성 크레스트를 보이고 상악 전치부는 구개축과 설축으로 경사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악에는 18번과 28번이 잔존하고 하악에는 픽스 리테너가 존재하고 있고 상악에도 픽스 리테너가 존재하지만 상악에는 13번에서 23번이 아니라 12번에서 23번까지 이제 픽스 리테너가 장착되어 있고 치아에 레벨링이 되어 있지 않고 소구치 발치 공간으로 구치부의 치아축이 근심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악 전치부의 경미한 치근 흡수 양상을 보이고 구치부 치관 높이도 낮아져 있습니다. 문제 목록을 보시면 제1급 구치부의 견치 관계와 치근 흡수가 상악 전치부가 있고요. 악관절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소구치 발치 후에 바이오 미케닉 개념 없이 치아를 움직이다 보면 치근보다는 치관이 먼저 오기 때문에 발치한 치아 주변의 치아가 티핑되면서 보잉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강내에서 보면 발치 공간이 없어져 치료가 잘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구치부 치아가 쓰러져 교합이 안 맞게 됩니다. 본 환자는 처음 상태를 알 수 없지만 골격상 크레스트를 보이고 있는 경우로 발치보다는 수술이나 다른 치료 방법으로 치료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본 환자는 상악 소구치가 발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쓰러진 치아 축을 정상으로 만들어 좋은 교합을 이루는데 치료 목표를 두고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치료 후 군의 사진입니다. 구치부 교합 개선을 해주었고 치료 후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치아 장축이 평행해졌고 치아의 레벨링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쓰러진 치아축을 정상으로 만들어 좋은 교합을 이루는 치료 목표를 달성하였고 치료를 진행해서 처음 상태와 골격적인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전치의 반대 교합을 주소로 상악 제1소구치 발치 후 고정성 장치로 6년 동안 치료받았던 여자 환자입니다. 본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개방교합과 하악전도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구강내 사진을 보시면 구치부 밖에는 닿는 부위가 없고 전치부는 다 떠있는 개방교합을 보이고 있고 정준선 변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강내에서는 픽스 리테너가 없었고 고정성 교정장치 제거 후 가철성 보정장치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측의 악관절 형태 이상을 보이고 하악골의 비대칭 양상을 보입니다. 상악 전치부 치관이 상당히 짧아져 있어 CR 비율이 좋지 않습니다. 치족을 바깥으로 나온 치아 부위가 치족을 내에 있는 치근 부위보다 적어 교합력에 취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AMB는 마이너스 1.5도, 골격적인 제3급 부정교합을 보이고 있고 상악 1번과 SN에 이르는 각도로 120.3도, IMP에는 89도를 이루고 있어 상하순의 후방 함몰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개방교합을 갖고 있고 전반적인 치근 흡수를 보이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악교정 수술을 계획하더라도 수술 전 교정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악 전치부에 심각한 치근 흡수가 있어 더 흡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환자를 치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짧아진 치근은 재교정 치료 시 흡수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전치부 손상을 감수하더라도 치료받기를 원하였고 치료 동의서에 서명하고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치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적은 힘을 가하고 천천히 움직이려고 노력하였고 원더링 무브먼트를 줄이는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전치부위하고 구치부하고 세그멘트 테크닉을 이용해서 치아를 배열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13개월 때 수술 직전의 구의 사진입니다. 치료 후 개방교합과 구치부
교합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 후 구회 사진입니다. 골격적인 상근 문제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치료 후 파노라마 엑스레이상에서 치아의 상태가 레벨링이 잘 됐고 치아 장축 또한 평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과연 치근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치료 후 치근단 사진입니다. 비교적 큰 차이 없이 치료가 끝난 것 같은데 치료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치료 전후 상악 전치부 치근이 큰 차이 없이 치료를 끝냈습니다. 병원 내원 시 보이는 치근 흡수가 처음 교정 치료 전에도 존재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교정 치료 시 관심을 가지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방사선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세 번째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크라우딩과 페이셜 어시메트리를 주소로 교정정 장치로 11년 동안 치료받은 여자 환자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 담당 의사로부터 치아가 다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치근 흡수 평가를 위해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구강 내에서는 브라켓이 붙여 있지만 와이어는 제거된 상태였고 중심적인 변이를 갖고 있고 좌측에서는 크레스트 몰락 캐나인키, 우측에서는 크레스리 몰락 캐나인키를 갖고 있고 구치부는 교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구치부가 레진이 있기 때문에 구치부가 바이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교합 자체가 불완전 상태였고 반대측의 46번도 레진이 있었지만 그 부위에는 모빌리티가 심해서 치아를 발치했다고 합니다. 상악 1번과 SNA 각도는 102.5도, IMPA는 82.5를 이루고 있고 구강 내의 피해를 보게 되면 구강 내에 보는 것보다도 굉장히 좌우측이 비대칭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에 비해서는 좌우측의 콘다리 크기나 형태가 차이를 보이고 하악은 비대칭을 보이고 46번이 미싱되어 있고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아의 치근 흡수인데 전치부뿐만 아니라 구치부에 걸쳐서 전반적인 심한 치근 흡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CT상에서 보시게 되면 전치부, 구치부 모두 치근은 상태가 치관보다도 훨씬 더 짧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치부뿐만 아니라 구치부에서도 치근 뿌리 자체가 굉장히 짧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치근이 없는 상태로 불량한 CR 레이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환자는 치과에서 11년 동안 치료받는 동안에 치료 전에 구강 내 방사 사진을 찍고 얼마 전 두 번째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고 놀란 담당 의사가 치아가 너무 짧아져서 다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방사전 사진이라도 주기적으로 찍었다면 이런 상태까지는 안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환자는 가장 문제가 그 치아가 흡수된 것이 가장 문제이고 또 여러 치아들이 치아가 짧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얼굴에 안모 비대칭을 갖고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런 환자의 경우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료는 교정치료보다는 보철과나 치주과를 보내서 발치치아를 결정하고 보철 치료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악교정 수술을 위해서 간단한 교정 치료와 또는 이제 수술을 위한 준비. 그래서 교합을 맞춰주는 두 가지 치료 옵션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환자인 거, 특히 이제 그 치아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교정 치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증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12번과 33번을 발치하고 교정 치료를 1년 4개월 했던 크라우딩을 주소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그렇지만 치료가 끝난 다음에 중임선이 맞지 않아서 이 환자는 여러 가지 불편감을 겪는다고 그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치료 전에 이제 모형이고요. 또 환자 갖고 오는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모형상에서 이제 치아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오클루전 라인에서 벗어나고 있는 12번, 34번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는 이 오클루전 라인에서 벗어난 12번, 34번을 치료하면 치료도 쉽고 또 간단하게 치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치를 했습니다. 치료가 간단하고 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발치는 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중입선 자체가 상악 전치부가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치아
전치부 크기만큼 거의 한 10mm 정도가 변이가 일어났고 12번, 34번 발치된 상태로 치아 축들이 많이 기울어져 있고 견치도 이극관계를 갖고 있고 불안한 교합관계를 갖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관상 중심선이 틀어져 있고 환자는 교정치료 후 스트레스를 받아 웃지 못하고 사람을 피하는 대인기피증으로 있어 집에서만 있고 우울증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치료라고 생각했지만 오클루전 라인에서 벗어난 치아를 발치한 결과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이런 문제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발치할 때는 항상 예후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입니다. 34번 발치한 공간으로 치아 장축 자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약간 골격정 크레스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상악전치부는 구개축으로 경사가 많이 된 97.4도의 상악전치부 SN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상악전치부의 군원신 경사, 2급의 견치관계, 하악전치부의 경미와 치근 경사를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하악 설측의 고정성 보정장치를 제거하고 그 24번, 34번을 발치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심선을 맞추기 위한 고정성 장치 장착해서 교정치료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발치 공간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옮기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상악 좌측 부위에 교정용 장치를 위한 스크루가 들어가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정치료 18개월 후 중심선이 맞아 들어가 있고 발치 공간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치료 26개월 상태고요. 교합이 안정되고 중심선이 이제 맞아서 교합이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료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치아 축 자체가 평행하게 되었고 발치 공간은 폐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치료 후 여러 가지 각도나 또 골격적인 상태는 그대로지만 안정된 치아 상태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 후 군의 사진입니다. 치료 후 중심선이 일치되고 교합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치료 전후의 중심선 상태를 비교해 보시면 그 중심선 자체가 10mm 정도가 틀어졌던 것이 정상으로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상 상태에서도 중심선이나 안모가 일치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앞니가 나왔다는 주소로 비발치로 1년 7개월 동안 치료받았던 환자입니다. 교정치료가 한두 달 내에 곧 마무리된다고 했지만 치아가 맞지 않고 발은 음식이 샌다는 주소로 내원한 30대 여자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상태를 보시면 전체적인 상악 치아의 교합이 잘 되지 않고 크레스 몰라, 캐나인 키를 갖고 있고 치아 사이 공간이 잔존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합이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환자의 얘기로는 약 2년의 치료 기간 동안에 담당 의사가 3번이나 바뀌었고 전반적인 치료 계획 없이 단편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아 쪽이 쓰러져 있고 치아의 레벨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A&B 디퍼런스가 7.3도, 위치 어프레진 3.5도, IMP는 103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치아 상태는 전치부가 치아 길이가 짧고 얇으며 전치부 치조골 높이가 낮아 상실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치부의 치조골 높이도 많이 상실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골격성 제2급 부정교합으로서 여러 가지 교합이 불완전한 환자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 내원할 때 이제 군의 사진인데요. 이런 환자에서 어떤 치료 계획을 세워야지 이 환자한테 좋은 치료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보통 2가지의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34번, 44번을 빼고 악교정 수술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구치부 28번을 빼고 상악 토탈 아치 디스탈 레이저를 시켜서 격을 맞추는 방법. 이 2가지 방법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2년여 동안 교정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추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이런 환자가 교정치료 계획을 좀 더 잘 세웠다면 이런 불편 없이 교정치료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증례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증례 분석과 또는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